뿅. 아, 너무 아쉽지. 미안. 아우, 너무 아쉬워라. 너무 아쉽습니다. 으하하하하. 자, 일단 그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고점자가 4개 다 맞은 사람이 아쉽게도 2명. 아, 2명. 저기 10분 시간 동안에 최초로 다 맞은 시간은 4분 만에 다 풀어서 맞은 사람 1명 빼고는 이제 두 번째 푼신구는 이제 아슬아슬하게 시간 세이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은 친구들, 3개 맞은 친구들이 몇 명이더라?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 자, 근데 3개 맞은 친구들의 공통점은 4번이에요. 미안해, 4번. 더군다나 이게 답을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봐 일부러 그냥 100배로 바꿨어요. 답을 살짝 바꿔서 190이 그냥 쓰고 있을까봐. 그래서 4. 뭐 역시나 4번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4명 이렇게 됐고요. 틀린 문제 번호가 2번, 4번, 그 다음에 2번, 4번, 2번, 4번입니다. 자, 그리고 아쉽게 뭐 1개 맞은 사람, 늦어서 아예 못 본 사람도 있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4개 다 맞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이제 4번을 고쳐서 4명이 총 됐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4명. 그래서 4명. 저기 1개 맞았던 친구 중에 1명이 고쳐서 3번. 왜 생뚱맞게 3번이 남았을까? 아무튼 3번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그냥 4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아쉽게 2개로 남은 친구들이 하나, 둘, 셋, 넷, 4명. 그대로예요. 2, 4가 4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모자랐나? 1개 맞은 사람, 그죠? 1번을 풀었는데 나머지 풀 시간은 좀 없었던 거 좀 이렇게 됐고요. 참고로 화요일 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도 최종적으로 다 푼 친구들이 있긴 했는데 한 번에 다 맞은 사람은 그쪽도 2명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그쪽도 2명밖에 없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4번이 우리도 그렇고 다른 반 친구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4번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뭐 물론 4번이 이제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계산 요것 때문에 조금 실수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저희 1번은 그냥 생략하고요. 2번, 3번, 4번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내용 정리 잠깐 한 번만 해볼까? 그러니까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제 지수함수가 다른 함수 중에서도 이제 로그 함수랑 만나는 교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일단 맨 처음에 밑이 같은지 다른지, 그래서 밑이 같으면은 역함수인지 따져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랑 두 번째 밑이 다른 경우를 따져줘야 되는데, 밑이 다른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할 게 있다? 없어요. 얘는 무조건 다른 추가적인 관계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다른 추가 관계를 더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거 같이 무슨 뭐 직선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정과적인 뭐 몇 대 몇 비율로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이 그냥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이 같은 경우가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줘야 됩니다. 두 가지로. 이 경우에도 밑이 같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밑이 다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로 나눠서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역함수 관계가 아닌 경우 중에서도 역함수 관계처럼 대칭성을 써야 되는 애들이 또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 괜찮죠? 대칭성을 써야 되는 애들, 그 눈치를 좀 채줘야 된다. 통째로 평행이동해서 대칭성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일단 1번 문제가 딱 어떤 거죠? 그냥 얘예요. 괜찮죠? 그냥 뭐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제 만나는 교점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사실 별 볼 건 없고요. 그냥 단수 계산. 그러니까 맞으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똑같이 그냥 밑이 다른 거기는 하지만, 그 뭔가 특정 관계가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아니고, 그쵸. 뭐 중점, 아니면 넓이, 약간 좀 요런 느낌으로 추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쵸. 이게 현재로서는 사실 더 많아요. 요거보다는 요게 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런 케이스 중에서 대칭성 쓰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쵸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게 지금 역함수 관계를 그냥 대놓고 역함수 관계를 준 상태가 되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비록 역함수는 아니지만 대칭성을 끌고 와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그렇죠? 여기서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y는 x 대칭, 그러니까 기울기 일자리 직선에 관련된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4번은 엄밀하게는 y는 x 대칭은 아니지만 그렇죠? 평이동만 해놓으면 y는 x 대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2번 내용을 잠깐만 좀 본다 그러면은 그렇죠? 뭐 본론만 얘기할게요. 그냥 본론만. 오, 아장창. 자, 본론만 놓고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지수함수가 나왔어요. y는 2의 x-a제곱 빼기.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나왔어요. y는 a 로그 2에다가 x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둘이 교점을 구하는 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죠? 교점을 구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교점 구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요 점을 먼저 뽑아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뽑죠? X축하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축의 평행한 직선을 준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Y가 빵 되는 지점을 놓고 봤을 때 X가 A인 상태니까 A, 0이구나. 괜찮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Y가 빵인 지점을 찾아내면 돼요. 그렇죠? 둘이 역함수 관계는 아닙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만들어지는 점, 총 3개 점. 원점, A점, B점.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도형이 지금 넓이가 2분의 7A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분의 7A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A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높이는 얼마? 7로 나와줘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Y좌표가 7인 상태라는 걸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잠깐만. 1초만. 호잇! 자, 그래서 이거 마저 마무리 해본다고 친다면 Y좌표가 7이니까 나머지 그냥 X좌표는 얘가 7 되는 걸로 X 뽑아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차피 얘가 3으로 나오면 되지. 괜찮죠? 그래서 얘가 3으로 나오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A 플러스 3.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도 7 집어넣어서 찾아낼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얘는 A분의 7을 갖다가 로그 2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상태라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할까? 2의 A분의 7제곱이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넘겨주면은 2의 A분의 7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빵. 그쵸? 아니다. X. 그래서 X좌표가 요거다. 그래서 얘랑 둘이 똑같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귀찮다. 억지로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얘를 갖다가 대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괜찮죠? 7은 A 로그 2에 A 플러스 3 집어넣으면 그냥 4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2A다. 그래서 A 값이 2분의 7인 걸 알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3번도 한 번만 잠깐 볼게요. 3번은 사실 틀린 건 아니긴 한데 이건 그냥 맞으라고 넣은 거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일단 맨 처음에 A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에서 원점 지나가는 곡선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로그 A의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전혀 두 점처럼 안 보이네. 미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얘는 y가 로그 a의 x 플러스 1.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자, 이렇게 만나는 요 두 점은 뭐 너무 당연하죠. 둘이 그냥 바로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죠? 그냥 xy만 딱 바꿔놔도 우리가 역함수 관계인가 눈치채집니다. 자, 그래서 전부 y는 x에서 대칭되는구나. 그럼 이런 증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전부 y는 x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OHP, H가 어디야? P점에서부터 수선의 말 내린 요 지점이 H니까 OHP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뭐 직각삼각형,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관련된 거. 요게 지금 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가로 길이가 2겠죠 뭐. 괜찮죠? 그래서 얘는 2,2구나. 그래서 그냥 갖다가 대입하면 그냥 끝난다라는 거. 괜찮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이 계산이 안 돼서 스트레스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난번에 뭐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뭐 AD-BC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원래 얘네 취지가 뭐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져야 원래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계산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평가원까지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쓰는데 수능에선 안 나와요. 수능은 공식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진짜로. 공식을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체도 안 쓰려고 해요. 진짜 몇 년?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도 평가원에서 낸 거. 평가원에서는 엄밀하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써야지. 약간 좀 이런 마인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능은 그 정도로 공식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a의 x-1제곱, 그 다음에 y는 로그 a의 x-1. 그렇죠? 만약에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 시킨다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x에 대치인 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냥 봐도 됩니다. 그냥 볼까 말까?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y는 x-1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괜찮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쳤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어차피 x-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a점, b점, c점 요거를 일일이 다 구하냐? 다 구해요. 어떻게? 등간격인 걸 이용해서 요 점 좌표가 둘이 연립해주면, 그쵸? 둘이 연립해주면 2x는 5. 그쵸? 2분의 5예요. x좌표가. 그럼 2분의 5 콤마에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2분의 3이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등간격으로 기울기 마이너스 1에 관련된 거니까 이 지금 AB 길이가 2루트 2라고 했으면 그냥 뭐 요거 하나가 루트 2잖아요. 그렇죠? 그럼 x는 1 늘어나면서 y도 1 줄어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7,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 지점 같은 경우도 똑같이 1 빼고 1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3, 2분의 5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점좌표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직 우리는 뭐야 이거? 지수로 함수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수로 함수를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점 좌표를 갖다가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왜? 두 개의 곡선을 지나가니까. 그죠? 두 개의 함수에 지나가니까 둘 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 대입한 걸로 얘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추가로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2분의 5는 A의 2분의 1제곱이네. 따라서 A는 4분의 25구나. 괜찮죠? 이렇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차피 Y절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0,25분의 4구나. 그렇죠? 이대로 그냥 쓸 수 있겠고 나머지 삼각형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만 구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괜찮죠? 어차피 얘 길이야 2루트인 거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쓰지? 자, 공식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서 사실상 효용 가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보다는 약간 좀 신발끈 공식이 좀 더 효용 가치가 높은 건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계산이 그게 더 빨라요. 일반적으로는. 자, 근데 일단은 기본은 알아야 되니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 x1, y1이라는 점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쵸? 걔 디스턴스 x야 d라고 쓴다면 얘는 어떻게 되죠?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얘 갖다가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ax1, by1 플러스 c. 다만 길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냐면 되게 많은데 가장 심플한 수학상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 직선의 수직인 기울기로 2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교점을 구해줘요. 그리고 점과 점 사이 거리하면 얘 나와요. 되게 논리는 간단한데 이거 방금 내가 얘기한 걸로 문제식 만들잖아요? 이 칠판 한가득 나와요. 그래서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1들한테.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왜 증명이 기억이 안 나지? 이러잖아요. 되게 길어요. 고1 때 보기에는.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다 외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능도 웬만하면 잘 안 내려고 얘기하는 거고 약간 좀 너무 단순한 느낌이 나니까. 다른 증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시 슈바르트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고 벡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고 닮음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닮음 이용해서 증명하긴 하는데 그게 제일 짧긴 하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한 번만 좀 구해봅시다. 자, 요 d를 구한다 라고 친다면 요 직선을 갖다가 다 한쪽으로 넘겨줘요. x 플러스 y 빼기 4는 빵.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떤 좌표, 요 좌표랑 둘이 이용해서 한 번만 가볼게요. 자, 그럼 x계수 y계수 제곱합 루트. 그럼 루트 2분의 여기다가 얼마? 0 집어넣고 25분의 4 집어넣으면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절대값 0 플러스 25분의 4 빼기 4. 이게 다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분자가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루트 2분의 4 빼기 25분의 4라고 그냥 해보자. 계산해도 되고요.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할까? 자, 그러면은 25분의 100 빼기 4니까 96으로 나오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ABC의 넓이는 밑변 2루트 2에다가 높이 D, 그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네요. 그쵸? 요게 현재 지금 S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다? 100S를 구하고 싶다. 그쵸? 그래서 곱하기 100까지 들어갈게요. 괜찮지? 자, 그래서 얘는 루트 약분하고 2도 약분하니까 25 약분하면 4배라서 392 맞나? 384. 산수가 약해서 384.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지난번에 신발끈 공식 했는데 난 신발끈 공식 쓰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써도 됩니다.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x, y의 변화를 한 번만 볼게요. 그럼 x는 지금 2분의 7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에서 25분의 4 빼는 거죠. 그러니까 50분의 25에서 50분의 8 된 상태가 될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변화를 본다면 x 변화는 지금 2분의 3이 되겠고요. y 변화는 2분의 5에서 25분의 4 빼면 되니까 50분의 25 곱하면 125. 거기서 2배 했으니까 8 빼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2분의 7, 50분의 17.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50분의 117. 괜찮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계산해 보면은 미안해. 너무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한다. 오!
호호호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AD-BC의 절대값 해주고 2로 나누면 된다. 괜찮죠? 그래서 A, D, 그러니까 순서대로 A, B, C, D예요. 그쵸? 아니 뭐 얘가 A, B, C, D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둘 곱해주면은 2분의 3 곱하기 50분의 117 마이너스 117이 아니구나. 17이구나. 그쵸?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그죠? BC. 어디 갔지? 얘랑 얘. 그쵸? 그래서 얘는 50분의, 2분의 7 곱하기 50분의 117. 괜찮죠? 이게 평행사변의 넓이고요.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 평행사변의 넓이고 거기다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50, 50. 2 곱하니까 100으로 나오겠고, 자, 얘 둘 곱하면은 51, 요 둘 곱하면, 야, 77, 49, 7은 7, 7은 7, 맞아? 819야? 맞겠지? 아닌가? 맞아요. 100분의 768.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0배 하니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2를 안 했네. 100인데 또 100을 또 미안해. 2가 또 들어가야 되네. 미안해. 그래서 얘는 100분의 384. 그래서 답이 38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천천히 나가 봅시다. 얘는 어디 갔을까? 잠시만요. 어디 갔을까? 이사 갔나? 자, 여기 있어요. 화이팅. 호호호호호. 저기 이거 빠른 정답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얘는 이따가 해설지 뽑아서 줄게요. 오케이. 스탠드 책상 갖고 와서 이걸 가져와도 돼요. 그래도 돼. 자. 잠깐만. 내가 넘치게 뽑았는데 하나가 어디 갔냐? 넘치게 뽑았는데 하나가 어디 갔을까? 어디 갔죠? 잠깐만. 미안해. 이건 내가 저쪽으로 옮겨놓을까? 이걸 저쪽으로 옮겨놓을게. 아니면 맨 앞에 앉을래? 맨 앞에 나을까? 알았어. 여기. 괜찮아. 알았어. 매력적이지 않구나. 여기 있네. 뿅. 자, 그러면은 좀 진행해 볼게요. 큰일 났다. 자, 저기 삼각함수는 미안. 정말 줄여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얘는 뭔가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싹 다 설명해야 됩니다. 삼각함수는 다른 내용과의 위치관계 문제가 진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삼각함수 그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삼각함수 그래프의 어떤 주요 특성,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그 정의만 제대로 알면은 웬만하면 풀리게 만들어놔요. 아니면 너무 복잡해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은 좀 지루하겠지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화요일날 보니까 눈에 힘이 막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맨 처음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각을 재는 방법. 각을 뭘 재? 그냥 뭘 재? 이럴 수 있는데 미안. 두 번째는 각을 부르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각비에 관련된 정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관련된 주요 그래프 특징. 아마 여기까지만 일단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래프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삼각함수의 성질. 이거 아마 오늘 못 나갈 거예요. 미안해. 다음 시간에. 호호호. 자, 성질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가는 게 삼각함수 활용이에요. 여기까지가 아마 진행되는 내용 전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뒷부분 나가게 될 거예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나가면 끝나지 않을까. 그래프 좀 나가다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질까지는 좀 못 나갈 것 같고. 자, 일단 각을 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각을 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도기가 있으면 되죠. 각도기가 있으면 됩니다. 자, 각도기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갖다 놔봤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딘가를 맞춰야 되죠. 그렇죠? 반드시 기준이 돼줘야 되는 선이 필요해요. 그 기준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초선이라는 용어는 별로 익숙하진 않죠. 뭐 시조새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별로 그냥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수능에서도 안 써요, 잘.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용어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각을 재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내가 있겠죠? 자, 그때 이 대상, 목적이 되는 이 선을 동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쿄는 아니겠고요. 네네. 자, 아무튼 그래서 시초선에서부터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잰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부분에서만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다가 삼각함수까지 갈 거잖아요. 좌표 평면에다가 놓고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다 딱 놓고 본다면 제일 이쁘게 나와 있는 거, 그죠? X축의 양의 방향. 얘를 시초선으로 잡아주면 편하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내가 각을 재려고 하는 어떤 대상인 선이 필요할 거예요. 뭐 물론 시초선과 똑같으면 그냥 빵! 요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다른 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편의상 일단 1사분면으로 잡아봅시다. 1사분면으로 우리가 동경을 잡았어요. 자, 그럼 이때 이 동경까지의 낀 각이 예를 들어서 60도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 동경의 어떤 위치를 세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타는 그냥 60도 이러면 맞을까요? 그쵸? 세타가 60도가 완전 틀리지는 않지만 반만 맞은 상태라는 거야. 단도 아니기는 하죠. 왜? 얘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돌아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겉보기로 똑같이 보이는 동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경들 간에는 위치 차이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로만 봤을 때 나타나지는 이 동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각이다. 다만 겉보기로 60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뿐이니까 360도만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쓰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일반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동경을 나타내는 모든 일반적인 각을 그냥 통칭하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왜 써요? 일반각을 왜 쓸까? 왜 중요할까요? 삼각함수가 주기함수라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 골라라 하면 뭔가 딱히 애매하지 않아요? 이제 애매하죠?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y는 ax제곱이 나왔다. 밑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지나가는 0,1 지수가 빵이면 무조건 1 나오니까 그걸 나는 기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써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근선 존재하는 애들은 정선이 무조건 다 중요해요. 괜찮죠? 지수함수는 기준점과 점근선만 잘 쓰면 되는구나. 그렇죠? 워낙에 그래프가 단순하니까 별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기준점과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이건 내 입장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럼 잠깐만, 로그 함수도 다를 게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기준점, 진수가 1되면 무조건 빵 나와요. 그죠? 밑하고 상관이 없이 항상 지나가는 어떤 기준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점근선. 괜찮죠? 그래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뭔가 특정한 점이라기보다는 얘는 주기성과 대칭성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이거 박아놔야 됩니다. 삼각함수에서 주기성, 대칭성 안 쓰면 그냥 안 풀려요. 그래프 관련된 문제 특히나. 괜찮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원에서 중심반지름 나오듯이 삼각함수는 주기성과 대칭성.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그 주기성을 나타내게 하는 요인이 일반각 때문이에요. 왜? 계속 동경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 일정 주기마다 360도마다 일단 확실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일반각이 관련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거 있느냐?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잘 안 나와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멸종 위기종이라서 얘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문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그것만 살짝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좌표 평면 안에 두 개의 동경이 있는데 그 두 동경이 똑같아요. 하나는 알파라는 동경이고 하나는 베타라는 동경이다. 원래는 이렇게 각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냥 동경 자체를 알파, 베타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웬만해서는 각을 재려고 하는 그 선은 그 직선으로 쓰면은 좀 안 좋아요. 왜? 직선이면 그게 1,4,5면으로 가는 건지 3,4,5면으로 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끝과 끝이 있는 선부원, 아니면은 시점만 그대로고 종점은 끝이 없는 반직선, 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은 동경을 잡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동경이 똑같은 상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알파가 지금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겉보기가 세타 각도라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360도만큼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겉보기로 세타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돌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겉보기는 세타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둘은 바퀴수 차이밖에는 없구나. 그쵸? 360도의 정수배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쵸? 그게 두 개의 동경이 서로 위치 관계에 관련된 얘기. 그쵸? 그럼 얘만 나오냐? 아니, 서로 동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만약에 요 반직선이 알파, 요 반직선이 베타, 그럼 겉보기로 180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큐에 그럼 뭐 둘이 차이가 360도만큼 정수배 차이에 겉보기로는 180도 차이. 그쵸? 이렇게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X축에 대칭되는 케이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그때는 요 각과 요 각이 똑같으니까 둘 더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오겠네. 괜찮죠? 그래서 얘는 두 동경이 합으로 들어가요. 보통 대칭인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합했을 때 얼마나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X축의 양의 방향.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합치면 360도 배수. 괜찮죠?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아예 안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중에 대표적인 예로 두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베타와 알파라는 두 동경의 차이가 360도의 정수배의 차이밖에는 안 난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왜 했다? 궁금하니까. 그죠?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러면 잠깐만, 나는 수능이 안 나오는 걸 안 궁금해. 아니, 이거를 그래도 조금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갑자기 막 수능 출제위원이 저 중요한데 왜 안 내지? 난 내고 싶은데? 이러면서 내면 진짜 당황스럽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빼고 다른 친구들도 어차피 이거 대비를 잘 안 해요.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서는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모르죠. 막 14번 같은 데다가 이거 막 가족권 해서 하나 집어넣어놓고 막 이렇게 나오면 중간에 하나 정도 삽입해 놓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그래서 아예 배제하지는 말자.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알고만 넘어가자라고 해서 그냥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각을 부르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각을 부른다, 뭘 불러? 그렇죠? 어디 가서 부르냐? 그 각을 부르는 법이라는 거는 그냥 요거예요. 호칭. 결국에는 단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단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60분법. 뭐 결론만 얘기하면 그냥 도라는 단위 쓰는 애들이 그냥 60분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름이 60분법이냐?
전부 다 하면 360도면 360분법 아니냐. 360개로 나눴으니까. 근데 이게 이름이 60분법인 이유는 뭐냐면은 한 개의 어떤 잘라놓은 1도라는 간격 있잖아요. 그 1도라는 간격을 또 60개로 찢어 놓으면은 1분이 나와요. 시간 아니야? 아니에요. 도에서도 분이 있어요. 도에서도 분이 있습니다. 60분이 1도예요. 괜찮죠? 그러면 그때 또 1분, 이 분 자체는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써요. 근데 60분을 갖다가 또 1분을 또 쪼개 놓으면은 또 60개로 또 쪼갰을 때 60초가 나와요. 그러니까 3600초가 1도예요. 그래서 분법이 60분법으로 갑니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갔는지. 그리고 이거 안 쓰잖아요. 이거 안 쓰려고 지금 다른 거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 호도법. 나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지만 그냥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호도법. 얘가 부를 호자의 각도 도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 각을 부르는 방법이다. 그렇죠. 각을 표현하는 새로운 지침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이때 단위가 뭐다? 라디안이다. 그렇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쓰고 한글로는 라디안 이렇게 쓰는데 미안, 나는 그냥 RAD만 쓸게요. RAD만. 자, 그러면은 라디안의 정체가 뭐냐? 라디안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딱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사실 좀 어려울 거야. 왜냐면 좀 생소하니까. 그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걸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예를 들면은 라디안은 이런 거야. 3 더하기 4는 얼마? 7. 그렇죠? 그럼 옆에서 누가 물어요? 7? 그 단위가 뭐야? 그러면은 단위? 없어. 그럼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닌가? 있어 보이나? 그렇죠? 막 전문가들 봤을 때 막 머리 싸면서 막 계산을 해. 야, 이거 단위가 뭐야? 단위 없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나? 미안해. 자, 그럴 때 쓰는 게 라디안이에요. 그거 단위 라디안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라디안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라디안은 뭐라 그래야 될까? 단위 없는 애들이 그냥 통칭하는 게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라디안의 정의는 실제로 각을 지칭하는 거에서부터 나온 게 맞기 때문에 엄밀하게 라디안은 각에 대해서만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실제 공학할 때 보면은 여기저기 다 써요. 미안, 나도 공학 출신이라서 우리 과에서도 맨날 라디안이야 막 없어 보여서 미안해. 라디안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다만 엄밀하게는 각을 지칭하는 거예요. 각을 지칭하는 거. 그러면은 각을 왜 새로 지칭을 하느냐? 기껏 도단위 잘 쓰고 있고 이거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배우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새로 만들면서 사람 스트레스 만드냐? 이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삼각비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게 좋은 거랑 단위 바꾸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호도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로각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좌표평면 안에서 아니면 좌표평면으로 봐도 되고 그냥 뭐 도형으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각만 나타내려면 웬만하면 반직선들은 길이가 다 똑같은 게 반직선 그냥 선분들은 길이가 다 똑같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원 안에서 보통 해석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자, 그때 원 안에서 반지름 R이라고 쳤을 때 세로 정의해야 되니까 기준 깔끔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은 그때 끼인 각 얘를 그냥 1이라고 잡자. 그래서 라디안은 단위를 잘 안 써요. 괜찮죠? 라디안은 단위를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려고 만들어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단위입니다. 괜찮죠? 도란 단위를 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심플하게 그냥 1이라는 기준 자체를 그냥 이걸로 정의를 한 거야. 그러면 잠깐만. 반지름이 R일 때 D인각이 1라디안이면은 호의 길이는 R이네. 잠깐만. 이거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거 약속이야. 정의예요. 그냥 그렇게 정의한 거야. 괜찮죠? 너 이름은 왜 김철수야? 난 김철수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그쵸? 이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정의는 항상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 다시 한번 쓸게요. 자, 반지름과 끼인각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다시 한번 정의, 저스티스는 아니죠. 그죠? 자, 정의. 자, 아무튼. 자, 그럼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얘를 갖다가 좀 더 확장해서 각을 2배로 바꿨어요. 2라디안으로 바꿨어요. 단위 안 쓰면 그냥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때 반지름이 R인 상태면 얘는 그러면 호의 길이가 얼마나요? 그렇죠. 뭐 끼인각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가 늘어나겠지. 괜찮죠? 그러려고 반지름 일정한 걸로 잡아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R로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걸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반지름에다가 끼인각 곱하면 그냥 호의 길이가 나오네. 반지름에다가 끼인각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오네. 라디안으로 쓸 때는. 괜찮죠? 그래서 부채꼴의 해석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부채꼴. 자, 부채꼴에서도 반지름 R, 그 다음에 끼인각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부채꼴은 R과 세타만 알고 있으면 끝납니다. 괜찮죠? R과 세타만 알고 있으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냥 R 세타예요. 괜찮죠? 그냥 R 세타로 써주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때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조금 이따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조금 더 확장 해석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점점 늘려서 어디까지 가냐? 도단위랑 해석하기 편하게끔 반원까지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원까지 갔다. 그래서 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보이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반지름이 R인 상태에서는 전체 원의 둘레가 2파이R이죠. 그러면 얘는 반원의 호의 길이는 그냥 파이R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죠? 2파이R의 절반이니까. 그럼 잠깐만. 얘도 어차피 호의 길이잖아요. 그럼 반지름은 R인 상태에서는 끼인각이 지금 얼마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파이 라디안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평각 180도랑 똑같은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의가 아니에요. 얘는 정의가 아니고요. 정의는 제가 정의예요. 괜찮죠? 다만 확장 해석해서 라디안과 도단위의 변환 기준을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괜찮죠? 180도는 파이 라디안.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이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하지? 부채꼴의 넓이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넓이도 지금 끼인각이 비례할 거니까 아예 통째로 원의 넓이에다가 전체 360도 중에 세타만큼만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얘는 도단인데 얘는 라디안 단위면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2파이로 바꿔줘요. 괜찮죠? 그럼 라디안이 맞아 떨어지니까. 그래서 파이를 약분해 놓으니까 2분의 R제곱 세타구나. 그래서 얘도 외우는 공식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괜찮죠? 너무 당연한 거. 2분의 R제곱 세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각을 부르는 방법의 부채꼴까지 확장 해석해 들어간 거고요. 여기까지가 괜찮죠? 너무 쉽지?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삼각비를 한번 볼게요. 삼각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삼각비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얘는 정의가 뭐냐? 얘는 직각 삼각형의 길이 B예요. 직각 삼각형의 길이 B. 삼각비의 정의. 나는 삼각함수를 해야지 삼각비를 보는 건 아닌데, 근데 저걸 알아야 돼요. 삼각비를 알아야 되죠.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겹게 얘기해서 아마 좀 알 수도 있기는 한데, 지겹진 않나? 아닌가? 지겨운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일단 좀 지울게요. 이거는 옆에다가 짤막하게 해놔야지.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별이 100만 개? 뭐 100만 개 정도. 그렇죠?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얘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의 어떤 길이비에 관련된 걸로 보는데, 잠깐만. 그럼 얘는 직각삼각 길이비 율이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길이비 율. 왜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때 세 변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변 길이를 A, B, C 세 개로 나타낸다면 세 변 길이 B는 뭐냐? A 대 B 대 C죠. 그렇죠? 세 변의 길이 B.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3대 4라는 어떤 B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비율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비율로 바꾸면 뭐 3분의 4배 아니면 4분의 3배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 정의 자체도 뭐냐면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길이비가 아니고 길이비율이에요. 그렇죠? 길이 비율. 그게 기울기 정의. 자, 그럼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럼 얘는 세변 길이비가 A 대 B 대 C예요. 근데 이거 비율로 바꿀 수 있어요? 3개짜리는 비율로 못 바꿉니다. 비율은 비율수, 유리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분모 분자 2개로밖에 안 나타내요. 우리가 현재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2개씩 찢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어차피 얘는 길이 b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얘네가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되지 크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괜찮죠? 그러면 모양만 결정되면 되니까 당연히 끼인 각만 2개 나와 있어도 닮은 관계. 그렇죠? 모양이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을 한쪽만 잡아주면 돼요. 왜? 이미 직각이 있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하나의 각만 가지고 3개를 2개씩 쪼개내는데 그 2개를 아무래도 서양에서 만들었으니까 S자. 그렇죠? 세타 기준에서 S자, 코사인, 탄젠트. 그냥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는 C분의 B,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마저도 우리는 분모 분자를 C로 나누면 C분의 A분의 C분의 B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각사각형이 나왔는데 이제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안 나오면 섭섭하죠. 그렇죠?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을 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가 등장을 해야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거를 양변에 C제곱으로 나눠준다면 C분의 A제곱, C분의 B제곱이네. 그럼 얘가 코사인, 얘가 사인.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각이 됐든지 간에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합은 항상 1로 나오게 되겠네. 그죠? 세타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더라. 자, 얘는 어느 정도? 별이 100만 개. 삼각 방부등식을 푸는데 이거 안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무조건 이번 수능에 그냥 무조건 나와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뭐 뻔히 아는 건데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대수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월함수가 있어요. 그 초월함수 중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있겠네요. 자, 대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지들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죠? 지들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 분수함수. 얘는 그냥 대수적 연산에서 들어가면 돼요. 얘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곱셈, 나눗셈은 상관이 없어요. 덧셈, 뺄셈이 문제가 돼요. 뭘 맞춰야 된다? 분모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분모를 통일해줘야 된다. 그걸 우리는 통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유리식의 계산, 유리수의 계산은 통분만 잘하면 되죠. 통분만 하면 되나? 부분분수도 있는데 부분분수는 통분의 역연산이에요. 통분의 일종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무리함수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얘는 세제곱근, 제곱근 이런 거 연산 돼요? 지들끼리 연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거듭제곱근이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냐?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화가 직접 수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굳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거듭제곱근을 통일해야 됩니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라는 거. 괜찮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오케이? 어차피 나와봤자 이거 통일되어 있는 애들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뭘 해야 된다? 그쵸? 지수, 연산법칙, 지수법칙 이런 거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밑이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지수는 밑을 똑같게 만드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밑변환을 쓰려고 로그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둘은 어차피 똑같은 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밑통일, 관점만 다른 거. 코끼리를 앞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 그냥 딱 그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삼각 방부등식 풀 때 당연히 제일 먼저 세팅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사인, 코사인 막 튀어나오는데 하나는 각이 30도, 하나는 막 75도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연산돼요? 못해요.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삼각함수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각부터 통일시켜야 돼요. 각이 다르면 무조건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잠깐만. 미적분 선택자가 아니면 각 바꾸는 게 좀 힘든데. 그쵸? 그래서 수업만 놓고 봤을 때는 각 변환되는 건 맨날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이런 거 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렇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는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2분의 정수 파이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미적분 선택자가 아니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로 각부터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통으로 생각해 주는데 막상 바꿔놓으면 어때요? 이거 막 사인이 갑자기 코사인으로 뒤틀리고. 그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사인 세타 플러스 무슨 2분의 1은 무슨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나온다고 쳐봐요.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잘 안 구해져요. 이게 원래는 구해야 돼요. 원래는 구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다고 쳐볼게요. 이 변수 몇 개? 변수 한 개. 변수 한 개예요. 세타만 변수예요. 세타만 변수. 세타에 관련된 함수. 세타에 관련된 함수. 세타에 관련된 함수예요. 각부터 통일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잠깐만. 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지들끼리 연산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지들끼리 잘 안 돼요. 뭐냐면 약간 좀 그런 거라 해야 될까? 같은 핏줄을 가진 삼형제. 약간 좀 그런 느낌? 하나를 알면은 다 알거든? 그죠? 왜냐면 세타 알면은 얘네 비율 다 나오잖아요. 그럼 사인 알면 당연히 코사인도 알고 당연히 탄젠트도 알겠죠. 근데 문제는 지들끼리는 연산이 안 된다는 거야. 막 혈전을 벌여요. 막 삼형제가 있는데 초코파이 하나 나눠줬더니 이제 혈전을 벌이고 있는 미안. 재미없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종합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이게 미친 듯이 중요한 거죠. 얘는 한 10,000개만? 얘는 한 10,000개만? 그렇죠? 얘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지. 얘네 두 개 가지고 바꿔야 돼요. 탄젠트로 싹 다 몰아놓을 수 있으면 탄젠트로 몰아놓고요. 탄젠트로 몰 수 없다. 그러면 다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두 가지가 등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지막 할 거는 피타고라스밖에 없다라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얘는? 나왔다 하면 할 거는 그냥 제곱밖에 없어요. 괜찮죠? 그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플러스 4분의 1이 코사인 제곱.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꿔서 이제 사인만 가지고 계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머릿속에서 제곱 꼭 생각해야 돼. 이게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삼각 방부등식에서는 맨날 이렇게 각 변환해서 정리해 놓으면 일부러 사인 코사인 막 왔다 갔다 하게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뭐냐면 아예 탄젠트로 돌아가야만 계산이 수월한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다 어느 내용이라고? 지금 다 삼각비 내용이에요. 괜찮죠? 삼각비 내용. 그럼 이거 삼각함수에서 안 써요? 똑같이 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는 정리를 해봤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는 왜 쓸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각비가 너무 좋아요. 삼각비가 너무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삼각비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 정의를 봐봐요. 직각 삼각형의 길이 비율이에요.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변수로 쓰려고 하는 이 세타가 예각밖에 못 써요.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못 써요. 그러면 당연히 0도부터 90도를 넘어가는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때 했어요. 막 예를 들면은 이렇게 분각 나오는 경우. 그렇죠? 막 이래놓고 여기 각을 막 줘요. 막 각을 줘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구했어요? 강제로 수선의 발 내려가서 뒤에 가지고 이거 직각삼각형 이걸로 계산해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딴 걸로 그냥 들어가 준다라는 얘기야.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만든 거야. 마치 우리가 지수법칙을 원래는 자연수에서만 썼었죠. 걔를 어디까지 확장해요? 실수까지 확장 적용하죠. 똑같아요. 이 삼각비를
예각의 한정에서만 쓰지 말고 일반 가기까지 확장 적용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삼각함수예요. 그렇죠. 일반 가기까지 확장 적용했으면 당연히 함수로 만드는 게 낫겠죠. 근데 함수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예요? 함수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있어요. 단위 있어요? 없죠. 라디안 괜찮죠? 단위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단위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함수에 단위 있으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함수 자체에. 괜찮죠? 근데 지금 60분법 그대로 가면은 삼각함수의 단위가 도단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각이. 되게 골치 아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로 변환하려면 이 단위부터 일단 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디안을 강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함수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라디안이 왜 등장해야 되는지 좀 이해되죠? 오케이. 단위 떼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는 우리가 지수법칙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지수가 자연수인 거에다가만 쓰다가 나중에 이제 확장 적용하죠. 어디까지? 실수까지? 그렇다고 해서 실수까지 확장 적용된 지수법칙이 자연수에서 안 통하나요? 통합니다. 그쵸? 똑같아요. 얘도 지금 이 직각 삼각형의 길이비로 나왔던 요 예각에 한정한 내용은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코드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자, 이 위에다가 아무거나 점 P점을 잡았다 라고 칠게요. X, Y. 왜냐면 C초선. 그 다음에 만나는 교점 이걸로 잡아서 동경을 OP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동경을 OP.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이 지점의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고 싶다. 그럼 얘는 지금 1, 4 보면 세타네. 괜찮죠? 그러면 얘는 쟤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럼 얘는 수선을 반대리면 쟤랑 해석 똑같잖아. 그래서 요거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가로 길이는 X, 세로 길이는 Y. 1, 4분면이니까 좌표점이 곧 길이랑 똑같은 상태로 나와요. 괜찮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의 빗변의 길이는 이건 어쩔 수 없네. 피타고라스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길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는 사인 세타는 1, 4분면에서는 똑같이 쓰니까 사인 세타. 그렇죠? R분의 Y.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R은 길이에요. 길이. 그렇죠? 길이. Y는 Y. 좌표입니다. 좌표. 괜찮죠? 좌표. 이 정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삼각비 정의랑 삼각함수 정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는 ABC가 음수 못 나옵니다. 얘는 Y좌표라서 음수 나올 수 있어요. R은 길이니까 음수가 못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좌표. 그죠? 똑같이 써준다면은.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둘 다 좌표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서 우리가 보호 판정할 때도 사인 같은 경우는 분모가 양수기 때문에 분자 보호만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럼 분자가 양수인 경우는 1, 4분면과 2, 4분면만 양수네요. 그렇죠? Y가 양수인 거. 그냥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음수 나온다라는 거예요. Y좌표가 음수니까. 괜찮죠? 이거 정의 잘 봐야 돼요. 이거 Y좌표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따가 한번 살짝 터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 화요일날 이 정의에 관련된 걸로 문제 하나 풀었는데 아마 몇 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따가 좀 터질 거예요. 빵 하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X좌표죠. 그럼 X좌표가 양수인 건 1, 4분면과 4, 4분면. 그렇죠? 얘랑 얘만 양수고요. 나머지 얘네는 음수로 나오겠네요. 2, 4분면, 3, 4분면에서는 X좌표가 음수로 나오니까. 그러면 탄젠트는 X좌표, Y좌표니까 둘이 똑같은 부분은 1, 4분면과 3, 4분면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음수로 나오더라. 요거 꼭 알아야 돼요? 뭐 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요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관련된 내용들 똑같이 들어갑니다.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 그쵸? 요거는 그대로 적용이 돼서 들어가겠네요. 1, 4분면의 한정에서 지만 일반 가기까지 다 확장해도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너무 많이 떠들었지? 잠깐만 쉬었다가 진도 문제 바로 그냥 풀기 시작할게요. 미안해. 화이팅. 알았어. 너무 힘들지? 잠깐 쉬었다 갈게. 오케이.